네, 안녕하세요. 글로벌더스 원성동입니다. 오늘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요, 바로 아반떼 N9입니다. 최근에 이제 N9 모델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죠. 지금 아반떼에 이어서 투싼도 있고 소나타도 출시가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소나타 영상도 한번 소나타 N9의 영상도 한번 소개해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조금 이제 늦지막히 지금 아반떼 N9도 좀 시승을 하게 됐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아반떼 N9뿐만 아니라 이제 N 모델들도 곳곳 이제 속속 이제 출시할 예정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차박이라든지 레저 활동 때문에 뭐 SUV 효율적인 이렇게 다목적성 때문에 SUV 모델들을 많이 선택하고 계시지만 현대차가 이렇게 N9 모델들을 좀 늘려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좀 반가운 일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라든지 좀 스포티한 주행을 좀 갈망하는 많은 운전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갈증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모델들이 늘어나는 것은 정말 좀 반가운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스포티한 주행이 가능한 이제 세단 모델들을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에 이제 마련할 수 있다는 점도 좀 반가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N9 모델 같은 경우에 아반떼 N9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모델과 조금 디자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이제 좀 더 스포티함을 강조한 특징들이 있죠. 일단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 헤드램프 하단 쪽이 일반적인 모델들과 조금 다른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스포티한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그러한 디자인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전면부 같은 경우에 이제 헤드램프 디자인을 보면은 아직까지 방향 지시등과 주간 주행등 같은 것들이 좀 분리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뭐 상위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통합된 형태로 나와 있긴 한데 아직까지 아반떼에는 또 아반떼 N9까지도 이런 것들이 좀 통합된 형태의 램프가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좀 차후에는 좀 이런 것들이 좀 바뀌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차량의 측면부는 뭐 동일하지만 이 차량의 이 도어 하단 쪽에 스커트 부분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조금 뒤쪽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형태의 이 사이드 스커트가 추가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차량의 후면부가 조금 더 이제 역동적으로 보여지죠. 일단은 이 리어 스포일러가 까만색의 리어 스포일러가 좀 추가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차량 하단에 이제 디퓨저가 추가가 되면서 조금 이제 스포티한 분위기를 좀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공력 성능을 뭐 그렇게 크게 높일 만한 부분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좀 분위기 연출을 위한 이렇게 파츠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아반떼 N9, 아반떼 모델도 시승기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번 아반떼 N9은 조금 주행 성능에 좀 중점을 맞춰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일단 제가 시승차를 바꾸서 주행을 하면서 느껴졌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여지는 부분, 그리고 기존의 아반떼보다 이제 발전된 모습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은 이제 하체입니다. 뭐 파워트레인도 당연히 기존 그 하위 모델들보다 이제 출력도 가장 높고 204마력의 출력을 발휘하는 가장 고성능의 좀 아반떼 모델이긴 하지만 파워트레인의 변화보다도 오히려 이 하체의 변화가 가장 좀 크게 다가왔거든요. 정말 스포츠 주행에 적합한 하체로 좀 거듭났습니다. 굉장히 좀 단단한 세팅으로 바뀌긴 했지만 이 단단함이라는 게 단순하게 그냥 무조건 이 단단하게 차량을 지지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일상적인 주행도 필요한 차량인 만큼 그거에 걸맞게 좀 유연한 세팅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주행을 할 때 뭐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 단단한 하체를 기반으로 해서 첫 번째 충격 같은 경우에도 잘 받아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2차적인 충격을 굉장히 좀 잘 잡아주고 있다는 것이 가장 이 하체의 변화의 핵심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 모델들과는 다르게 이제 후륜 서스펜션이 이제 멀티링크 타입입니다. 요즘의 토션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단점을 꼽을 만큼 좀 나쁜 성능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아무래도 차량의 제어라든지 승차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점에서는 뭐 큰 장점으로 좀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실제 주행을 할 때도 이런 점들이 좀 강하게 장점으로 다가옵니다. 2열에서의 승차감이 기존의 뭐 토션빈 모델보다는 좀 개선이 됐으리라 생각이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좀 단단한 세팅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좀 운전할 때 스포티한 주행을 할 때는 사실 이러한 세팅이 굉장히 좀 반가운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일반적인
뭐 승객분들이 앉아서 일상적인 주행을 할 때는 이 후륜에 있는 이 승차감 자체가 그렇게 뭐 좋아진 느낌을 아마 받을 수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좀 단단한 부분이 그 2열 승객에게는 조금 불편한 느낌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운전석에서는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스포티한 주행을 즐기기 좋은 세팅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큰 진동이나 차량의 거동을 아주 잘 잡아주는 이러한 단단해진 하체 세팅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이렇게 스포티한 주행을 즐기거나 일상 주행에서는 좋긴 하지만 좀 잔진동에서는 조금은 이제 단점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잔진동도 그러니까 노면 상황이 좀 좋지 않아서 좀 울퉁불퉁한 잔진동들이 있는 울퉁불퉁한 길을 지날 때는 오히려 조금 부담스럽게 이 진동이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뭐 그런 점들을 딱히 좀 지적할 수 없을 만큼 이 스포티하면서도 좀 안정적인 주행을 만들어주는 이 하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브레이크 용량도 좀 커졌죠. 대용량의 브레이크 패드가 적용이 됐는데 뭐 대용량이라고는 해도 브레이크 성능 자체가 이렇게 극적으로 바뀐 건 아닙니다. 물론 기존의 아반떼 모델보다 브레이크 성능 같은 경우에 개선된 점을 충분히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주행을 하고 있다가 브레이크를 밟아 보면은 지그시 차량을 눌러주면서 균일하게 이 브레이크 성능을 발휘하게 해주는 이러한 점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제 브레이크 제동 기능, 뭐 제동 거리가 극적으로 이렇게 짧아지진 않았습니다. 뭐 이러한 점들은 뭐 일부 개선을 이루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차후에 출시될 아반떼 M 모델 같은 경우에 더 확실하게 이제 브레이크 성능을 개선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N9 같은 경우에는 일반 아반떼와 이제 N9의 중간 정도에서 조금 이제 스포티한 주행을 즐기기에 조금은 적합해진 이제 브레이크 용량 확대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은 이제 엔진과 변속기입니다. 7단 DCT가 적용이 됐고요. 엔진 같은 경우에 스마트 스트림 1.6 터보 엔진이 탑재가 됩니다. 최고 출력은 204마력, 27의 토크를 발휘하는데요. 뭐 일상 주행에서는 전혀 뭐 불편함을 느낄 수가 없고 굉장히 좀 경쾌하게 주행할 수 있는 이러한 출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 7단 DCT가 적용이 됐습니다. DCT 같은 경우에 이 아반떼에 적용된 7단 DCT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가 한 80%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나머지 20%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단점으로 지적될 만한 부분, 이 매칭에서 좀 발생하는 약간 다소 좀 불편한 기분이 좀 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뭐 언덕길에서 약간 밀림 현상이 있다는 부분. 근데 그 언덕길도 이 각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좀 오를 때 좀 지나치게 좀 각도가 좀 심하다 하는 경우에서는 뒤쪽으로 밀림 현상이 확실하게 나오곤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각도가 좀 낮은 언덕길에서는 당연히 이제 클리핑처럼 이제 엔진을 회전반으로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DCT 한번 언덕길에서 밀림이 좀 있는지도 한번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좀 경사로에서 잠깐 이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는 경우에 이게 조금 뒤로 이제 밀림이 있네요. 지금 일반적인 수동 차량들처럼 이제 뒤로 밀리는 현상은 뭐 7단 DCT에서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네요. 하지만 경사로가 어느 정도 조금 더 경사도가 낮은 이제 길에서는 클리핑이라고 하죠. 이제 차량의 엔진 회전만으로도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밀리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조금 경사가 좀 심한 각도에서는 차가 뒤로 좀 밀리는 점이 있으니까 뭐 이런 점들은 뭐 당연히 뭐 브레이크 페달로 브레이크를 밟아서 이제 제어를 해야겠지만, 예전에 이제 수동 변속기 같은 이러한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언덕길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변속 로직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레브 매칭이라고 해서요, 차량이 뭐 브레이크를 밟거나 아니면 속도를 줄여서 이제 커브길을 커브길에 진입하기 직전에 이제 속도를 줄이는 상황에서 이제 엔진 회전수를 올리면서 좀 더 경쾌한 가속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이 레브 매칭, 이 아반떼 N9에는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레브 매칭 같은 경우에 이제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겠죠.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고 이제 브레이킹을 하는 경우에 일반적인 주행, 뭐 스마트 모드로 주행할 때, 그리고 속도가 어느 정도 높을 때는 이런 현상이 좀 잘 일어나지 않지만, 속도가 낮은 상황에서 급가속을 하다가 뭐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고 급가속을
주행하다가 뭐 급감속을 하고 이렇게 가속과 감속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좀 더 이 레브 매칭이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사실 이 레브 매칭 과정에서 조금 엔진이나 변속기에 조금 무리를 주지 않을까? 브레이크에도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러한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로직, 변속 타이밍을 찾는 이러한 변속 로직 같은 경우에 뭐 충분하게 연구원분들이 연구를 해서 개발했던 부분이 되겠지만, 종종 그냥 일상적으로 급가속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이제 RPM이 휙 올라가면서 이제 강한 엔진음이 좀 실내로 들이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지나치다라는 느낌도 종종 받긴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소프트웨어 개선이 조금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더 주행 상황에 맞는 이제 레브 매칭이 좀 적극적으로 발휘가 되는 방향으로 소프트웨어 개선이 좀 이루어진다면 좀 더 쾌적한 주행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만족스러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204마력에서 오는 이 출력에서 오는 이 차량의 경쾌함, 그리고 27 토크에서 오는 이 경쾌함이 정말 매력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아반떼를 시승할 때는 역시나 준중형 세단에서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면, 역시 이제 파워트레인의 변화, 뭐 변속기의 변화, 그리고 단단해진 하체의 변화를 통해서 오는 이런 경쾌한 주행이 정말 이 운전자를 자극하는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사운드도 있습니다. 엔진 배기 사운드 같은 경우에도 운전자를 굉장히 좀 자극하는 이런 배기 사운드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배기 사운드는 사실 그 인위적인 가상의 사운드입니다. 기본적인 엔진 자체도 기존의 아반떼보다 조금 더 스포티한 세팅으로 좀 다듬어져 있고, 차량의 배기구에서 나오는 사운드에서도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실내에서 좀 느껴지는 좀 많은 사운드들 가운데 대부분은 이제 가상의 사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외부에서 들려오는 배기음도 한번 확인을 해보죠. 좀 이처럼 전반적인 분위기가 역시나 좀 N라인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단단한 하체, 그다음 넉넉한 파워트레인, 이런 것들로 스포티한 주행을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부분이 되는 것 같은데요. 물론 본격적인 스포츠 주행을 즐기기에 N라인이 적합한가 라고 한다면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출시될 이제 N라인을 좀 기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운드라든가 조금은 더 일반적인 아반떼보다 좀 단단한 하체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N라인이 가장 좀 적합한 선택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리고 가격 자체가 정말 좀 매력적이죠. 일반 아반떼 모델 인스퍼레이션 트림 같은 경우에 2,400만원, 2,400만원이 살짝 안 되는 가격에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아반떼 N라인의 인스퍼레이션 트림,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2,800만원이 조금 만원 정도 빠지는 2,800만원이 살짝 안 되는 가격입니다. 400만원의 가격차가 이 N라인에 과연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저는 좀 N라인이 400만원의 가치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단단해진 하체가 정말 좀 마음에 들고요. 좀 안정적인 주행을 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좀 스포티한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이 400만원의 가치를 좀 충분히 하는 차량이 바로 N라인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스포티한 주행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약간 좀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차량 곳곳에 이제 빨간색 스티치가 더해진 이런 실내 구성을 좀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시트가 몸을 좀 잘 지지해주는 이 스포츠 시트가 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버킷 타입은 아니고요. 하지만 이 사이드 볼스터라든지 허벅지 좌우로 좀 지지해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도드라져 있기 때문에 스포티한 주행을 할 때 몸을 좌우로 좀 잘 잡아주는 모습을 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허벅지를 지지해주는 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안쪽에 이렇게 안쪽에 단단한 질대가 있는 타입은 아니고, 그냥 이제 시트가 말랑말랑한 시트가 나와 있는 부분이긴 해서 확실하게 지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긴 합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N라인 같은 경우에 N 로고가 좀 더해져 있는 스포츠 시트고요. 아쉽게도 이제 인스퍼레이션 트림이라도 이제 운전석만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고, 조수석 같은 경우에는 수동으로 조작을 해야 됩니다.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아반떼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시트에서 시트의 착자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1열의 시트의 변화만 가장 크게 가져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가장 기본 스티어링 휠의 변화가 좀 가장 크죠. 이제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 기존의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좀 크롬 디자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이러한 시트였는데, 이제 N 로고가 들어간 스포츠 스티어링 휠이 좀 적용이 됐고요. 기본적으로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라든지 메뉴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디자인에도 좀 차이가 있는 거고요. 역시나 이제 스티치가, 빨간색 스티치가 좀 눈길을 끄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기어 노브도 바뀌었습니다. 기어 노브가 기존 아반떼는 이제 가로로 좀 넓은 형태의 좀 잡기 그립감이 좋은 이러한 기어 노브가 적용되어 있었던 반면에 이제 아반떼 N9은 N 로고가 들어간 스포티한 기어 노브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기어 노브가 뭐 예쁜 디자인은 아닌 것 같고, 뭐 그립감이 그렇게 뭐 탁월하게 좋다라고 좀 말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디자인이 바뀐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바뀐 게 좀 큰 변화긴 하죠. 많은 리뷰어분들이 이쪽에 과연 뭐가 들어갈까 라고 기존 아반떼를 리뷰를 하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드라이브 모드 버튼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버튼 형태예요. 그냥 일반적인 버튼 형태라 겨우 이런 변화였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사실 이쪽에 뭐 디스플레이가 스포츠 모드를 위한, 스포츠 주행을 위한 뭐 디스플레이가 추가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도 해봤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차후에 나올 N 모델에는 또 그런 기능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도 해보게 되네요. 자, 스티어링 휠에는 이렇게 패들 시프트도 달려 있습니다. 굉장히 좀 길이가 길어서 패들 시프트 사용도 좀 편리한데요. 일단은 이 7단 DCT 같은 경우에 사실 그 예리하게 이렇게 변속되는 감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스포티한 주행을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패들 시프트를 아마 사용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사용하기 좋은 이 패들 시프트의 크기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반떼가 굉장히 좀 재미있는 차로 거듭을 놨습니다. 스포티한 주행에 좀 적합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제 하체가, 단단해진 하체가 정말 마음에 드는 변화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의 스포티한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세단을 좀 구매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인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아차에는 이러한 스포티한 분위기, 같은 크기의 스포티한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차량이 뭐 K3 GT가 있을 텐데요. K3와는 이제 플랫폼 자체가 이제 차이가 납니다. 전혀 다른 플랫폼으로 좀 제작이 됐고요. 이 플랫폼 같은 경우, 즉 아반떼에 기반이 되고 있는 플랫폼 같은 경우에 저중심 설계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주행성에서 아마 K3 GT와는 좀 확연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워낙 좀 오래돼서 좀 확실하게 좀 기억이 나진 않지만 분명히 더 좋을 거라는 점은 좀 믿어 의심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홍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